안녕하세요. 최근 중증 동상 환자의 한의 치료에 대해서 SCI급 국제저널인 익스플로러의 논문이 게재되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상 치료를 해오신 광주중앙한의원 박헌주 원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지난 10년간 한 50여 명의 중증 동상 환자를 치료해 오시면서 이 분야를 개척해 오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직접 오르신 산악인으로서 동료 산악인들을 치료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의사가 되기 전에 전문 등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히말라야도 5차례 등반을 했고, 그 중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하고 세계 유기봉 초유 정상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상에 걸린 선배 후배들을 많이 봤고요. 대부분 중증 동상에 걸리면 절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한의대 본과 4학년 때 우연찮게 그 히말라야에서 동상에 걸린 후배 2명의 치료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명 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10발가락 모두를 절단하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후배는 그 암암리에 절단하지 않고 무면허 시술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치료를 했고, 계속 병원에 남았던 그 후배는 병원에서 결국은 10발가락을 모두 절단을 했는데, 그 무면허 시설에서 치료한 후배는 손상도 적었고, 나중에 그 피부 이식이라는 큰 수술도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무면허 치료를 했던 친구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무면허 시술을 했던 치료가 침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가 동상에 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산악인들도 앞으로 그 중증 동상에 걸려도 단순 무작정 절단하기보다는 조직을 좀 복원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산에서 또 동상이 있으셔서 장애인이 되셨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세계 최초로 8,000m 14자를 완등하신 고 김홍빈 대장님도 다시 또 동상에 걸리셨을 때 원장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일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결국은 이제 동상 치료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김홍빈 대장의 역할이 크거든요. 2010년도에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마나술리에서 귀하고 코에 동상에 걸렸는데, 병원 성형외과를 가니까 귀하고 코를 모두 절단하고 그 이식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당시 김홍빈 대장은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등정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귀하고 코를 절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미 10손가락을 맥킨리에서 동상으로 절단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귀하고 코는 살려보고 싶어서, 당시 저는 초짜 한의사였는데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 치료를 본 것만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문헌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자문도 한의사 동료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치료에 임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원리대로, 한의학적 원리대로 치료를 했는데 53일 만에 코하고 귀가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었고 피부 이식도 필요 없었고 고글도 착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히말라야를 왕성하게 등반을 했고, 결국은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는 아주 위대한 전설로 남게 됐습니다. 그 한의 치료로 어떻게 각각의 치료들을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상에 걸리면 처음에 그 동상에 걸린 부분에 따라서 동상의 그 범위, 심각성이 나타나거든요. 처음에는 자락 사혈을 위주로 합니다. 사혈을 하는 이유는 막힌 혀를 뚫어준다는 개념이에요. 물꼬를 터줘야 말초 부위의 혈관에 순환이 되면서 혈류 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혈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사일이 끝나면 이제 침을 통해서, 침은 주로 괴사 부위와 정상 부위 경계선상에 정상적인 피부가 고사 부위로 밀고 나오게끔 한다는 그런 원리로 말단 피부에 뭐 수십 개, 뭐 100개 이상 놓을 경우도 있고요. 동상 부위가 넓으면. 그리고 침을 놓고 침은 한 40분 정도 유침을 합니다. 발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직접구 치료도 아주 중요한데, 동상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건데 저는 치료의 개념을 그 염증을 더 활성화시키게 합니다. 염증 반응을 더 극렬하게. 염증이 있는 부위로 혈류가 모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사 부위와 정상 부위의 경계선상에, 경계선에서 약간 정상 부위 쪽으로 직접구를 촘촘하게 합니다. 보통 5장 정도. 크기도 인위적으로 정상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고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직접구 시술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수분 드레싱, 한방 연고, 주로 당귀를 주 재료로 한 연고인데, 그 연고를 두툼하게 드레싱을 해가지고 동상 부위가 마르지 않게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의학도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나요? 고산 등산에서 동상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8,000m, 7,000m급을 사용을 하다 보면 체력이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되면 쉽게 한기에 노출이 되고, 그렇다 보면 영양도 부족하고 체력도 고갈된 상태에서 동상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동상에 걸려서 한의원은 산악인들은 대부분 기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방도 환자마다 다르지만 10점 대보탕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사물탕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당귀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 이걸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인삼 양이탕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지만 대부분 기혈을 보하고 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 위주로 처방을 합니다. 보통 한 번 치료할 때 제가 이제 초기, 중기에 따라서 조금 그 치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초기 집중 치료 기간이 보통 이제 수상 후 한 달 정도인데, 그때는 하루에 2번 치료합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보통 우리가 그 유침을 4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집중 치료기 때는 해동을 빨리 시켜야 되고, 조직을 최대한 괴사되기 전에 말초 혈관까지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2번 치료하기 때문에 총 하루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게 된 뭐 의미나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10년간 동상 치료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인 로컬 한의원에서 하기가 버거운 치료입니다. 이게 중증동상 환자는 실은 2차 병원급에서나 아니면 대학병원급에서 해야 될 치료를 이게 동네 한의원에서 한다는 게, 단지 이제 제가 산악인이었다는 그런 뭐 숙명, 사명감 이걸로 처음에 치료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거의 뭐 잠을 못 자는 상황,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고민, 이런 스트레스를 다 안고서 이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치료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안 하던 차에 그 교수님께서 그 인터넷상에서 그 회자가 되고 있고 유명해진 그 동상 치료기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한의원에 가더라도 뭐 가벼운 동상에서부터 뭐 경우에 따른 중증 동상까지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내 치료법을 좀 오픈을 하자. 그리고 저도 그 해외 저널에 논문을 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제 어깨에 이제 무게는 덜었겠다 싶어서 거기에 응하게 됐고,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그 논문을 게재할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교수님께서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분야를 개척해 나가시는 것, 사실 위험 부담도 있고 책임감도 사실 꽤 큰 것인데, 이거를 성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오신 건 정말 저도 존경드리지 마지 않고요. 그 양방과의 어떤 협진 부분이랄까, 아니면 양방의 치료와의 어떤 한방 치료에서의 관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양방은 그 동상 치료하는 걸 보면 그 조직 재생보다는 감염의 예방, 그리고 염증 확산의 차단에 줄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상 환자가 오게 되면 일단 물집이 있는 경우에는 물집 표피를 다 걷어내고 소독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상도 마찬가지지만 표피를 보존하는 겁니다. 표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방은 이제 활성화요법이죠. 염증 부위에 내 몸속에 혈류들이 많이 모이게끔, 그래서 조직은 원래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피부의 본능을 일깨우는 게 한방의 활성화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상 이외에도 이러한 접근법이 좀 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적응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화상입니다. 화독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소파 수술을 하고 피부 이식을 수술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 화상 치료하는데 병원에서는 염증 제거를 하기 위해서 소독부터 하거든요.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간단하게 침 치료하고 한방 연고만 발라줘도 조직이 재충전되고 피부가 살아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화상 치료가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욕창도 비슷한 원리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레이노 증후군, 사지 말단의 혈류 장애로 인해서 사지 말단에 차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하는 레이노 증후군, 현대의학에서 난치병인데 그런 경우에도 가능할 것 같고, 당뇨병성 말단 괴사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피부 조직의 손상에서 오는 그 질환들은 양방과 한방이 같이 협조해서 치료하면 훨씬 더 뛰어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논문이나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원장님께 집중되는 그 부담감을 좀 여러 한의사분들도 좀 나눠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환자분들에게도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사실 저희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양방과 한방이 있어서 사실 같이 협진을 하면 제일 이상적인데, 이런 동상 치료에 있어서 협진의 어떤 의미라든가 필요성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동상 치료를 하다 보면 한계를 절감하거든요. 한의사로서의 한계. 어떤 경우냐면 염증 반응이 극렬해질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통제에도 처방을 할 수 없고,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일체의 환자의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환자한테 병원에 가서 약을 좀 처방받고 오든지, 그다음부터 이제 진통제라도 좀 처방받고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양방 한방이 같이 협진을 하면 환자의 고통도 줄어들고 치료도 더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동상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 피부가 탈락하는 과정에서 뼈가 돌출된 상태로 피부만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부가 덮여야 되는데 돌출된 뼈 때문에 덮이지를 못해요. 뼈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뼈는 이미 괴사가 된 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절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발 누가 이것만 좀 절단해주면, 그러면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이 돼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그 염증이 다 케어가 돼서 큰 뭐 2차 감염이나 아까 했던 폐혈증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같이 그런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미흡한 부분, 한방에서 할 수 없는 미흡한 부분을 보조해주면서 치료하면은 동상, 화상, 서로가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협조해 가면서 하게 되면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치료술이 아마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치료, 특히 외상 피부 보건 분야에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의료는 의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서로 도와가면서 협진을 하면 정말로 이런 좀 어려운 질환의 환자분들도 고통도 줄이고 뭐 이런 장애가 있을 부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마도 많은 환자분들도 이게 한방적으로 이게 되나 하면서 오셨 분들도 처음에 많았을 것 같은데, 치료를 받으신 그동안의 환자분들의 어떤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 동상 치료기가 이렇게 알려지게 된,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저한테 치료받은 그 대학생 환자인데, 히말라야에 가서 발가락에 중증 동상을 걸렸는데, 그 환자분이 치료 끝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치료기를 올렸나 봐요.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그 커뮤니티에 올린 그게 파장이 커가지고 조작 논란까지 생겼고 국내 대형 커뮤니티는 다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동상한의원으로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옵니다. 그 친구도 그래 발가락 잘린다는데 그냥 뭐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가보자. 뭐 어머니 얼굴 생각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반응은 실은 뜨뜻미지근하죠. 뭐 그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자르자는 걸 한의원에서 침으로 이걸 살린다고 반신반의하면서 찾아오는데 어느 순간 이제 조직 회복이 되는 걸 확연히 느끼게 되거든요, 본인이. 그러게 되면 이제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러더라도 한의원을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다 병원을 먼저 갔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절단 결정이 내려지고 그러면 오거든요. 거기에 저는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절단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가 줄어드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아까 방금 인터뷰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리 가라. 병원 가서 표피를 걷어내고 소독하면은 안 된다. 바로 오라 그래가지고 곧장 내려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7월 중순에 그 키르기스탄에 레닌붕이라고 있습니다. 7,100m 정도 되는데 거기 원정을 가다가 한 정상 부근에서 이제 동상이 걸렸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에 그 병원이라고 이제 있어가지고 그 의사 닥터가 계셔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다른 치료는 없고 이제 주사 어떤 주사는 모르겠습니다. 주사 한 대 맞고 링게르 한 그렇게 3일 정도 귀국하자마자 여기 그 중앙한의원 와가지고요. 그 연맹 서울시 산학연맹에 거기 그 대장님이 여기를 소개를 해줬고 그 작년에도 그 연맹에서 동상 걸린 대원이 있어가지고 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치료해가지고 완치된다고 설명을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양방을 가게 되면 그 마디를 자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광주에 한의원 오면은 최대한 복원을 해주고 치료를 해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처음에 손 이렇게 대고 이제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저기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그냥 치료만 이제 시간만 지나면 원장 선생님께서 또 치료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 최대한 또 복원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뭐 시간만 지나면은 뭐 치료에 대해서는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엄청 많이 그 놔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또 2번 오전 오후 와가지고 또 치료받고 했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전 오후 2번에 걸쳐서 그 엄청 많이 침을 넣을 때 그때가 좀 힘들었고 또 뜸을 또 넣는데 그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실은 이 치료가 후유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절단 수술과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된 피부는 가령 손가락의 피부를 이식을 했다면 손가락 피부가 절대 아닙니다. 엉덩이 피부 그대로, 대퇴부 피부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피부는 이질감도 심하고 겨울이 되게 되면 그 엉덩이와 대퇴부가 느낄 때 한기를 느껴야 됩니다. 절대 손가락 피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의를 치료하게 되면 원래 손가락이거든요. 원래 태생 때 했던 손가락 그대로이기 때문에 후유증도 아주 적습니다. 아무리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절단을 하고 자연탈락했던 환자 같은 경우에도 발가락을 거의 통으로 다시 자연탈락 시켰는데 1년, 2년 지나고 다시 히말라야에서 왕성한 등반을 하고 있고 암벽 등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빙벽 등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다 한의 치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 동료 산악인들을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앞으로 목표 같은 것이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 했던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상 치료를 그동안 해본 결과 동상 치료 또는 이제 화상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의료는 동상 환자의 경우에는 표피를 제거하고 소독을 하고 절단을 하고 피부 이식하는 이게 매뉴얼처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을 절단을 했어야만 했는가? 최대한 살릴 수는 없었는가? 복원을 시킬 수는 없었는가? 그래서 동상 치료에 있어서 좀 패러다임을 절단이 아닌 복원 쪽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이제 치료 경험들이 좀 더 축적이 돼야 할 것 같고, 우리 일선에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뛰어들고, 우리 교수님 같으신 분이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작은 패러다임이라도 한의학적 치료 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말라야를 한번 더 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제가 히말라야에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 볼 때마다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요즘 열심히 그 체력 단련 마라톤도 하고 있고 언덕등반도 하고 있고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멋있는 삶을 또 이제 의미 있게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도 하시고 해서 예, 너무 감동 있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동상 한의학 치료를 개척하시고 상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신 박헌중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논문의 공저자인 우리 상지대학교 하진영 교수님, 또 이 영상의 총괄 기획을 맡아준 유가민 한의사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경희대학교 연구팀은 앞으로도 이렇게 의료계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의치료로 탁월한 임상 증례와 치료법을 계속 발굴하고 조사하고 발표해서 해당 질환 환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치료 선택할 수 있는 또는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요.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모든 질환에 어떤 치료법이든 완전하고 만병통치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으로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협진 또는 어떤 응급치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여러 정확한 판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상의 한의치료에 대해서 박헌중 원장님과 인터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